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내부에 쌓이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렌더 뷰로 보시면 이렇게 겉에 물체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쌓이면서 어떤 글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다이나믹에서 설정할 옵션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스플라인하고 익스트루드로 글자를 만들어야 돼. 얘는 지금 요 텍스트는 어차피 그 다이나믹으로 내부를 쓰려면은 얘를 분해했다가 다시 써야 돼서 스플라인으로 글자를 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텍스트 스플라인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뭐 15나 19나 10이나 써주시고요. 조금 두꺼운 폰트로 해주시면 돼요. 볼드체로 저는 맑은 고딕 또는 에리얼 에리얼 볼드 뭐 이런 거. 네. 자, 일단 크기는 200인데 뭐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로 해서 스플라인을 넣어주시면 이제 돌출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께를 적당히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예, 한 50 정도면은 이 정도? 50 정도면은 예, 일단 50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 오케이. 자, 이런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스플라인은 미들로 놓을게요. 중심에서 좀 맞춰야 쉬우니까 텍스트 스플라인은 얼라인 미들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를 생성할게요. 시뮬레이트에서 뭐 파티클의 에미터 생성을 해주시고 약간 좀 올려서 볼 수 있는데 사이즈를 일단은 방향을 먼저 잡을까요? 이거를 로테이스로 아래쪽을 봐야 되니까요. 쉬프트 드래그해서 90도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조그맣게 줄여야 되겠어요. 에미터 선택하시고 지금 P축 마이너스 90도 돌렸고요. 에미터 탭으로 가서 사이즈를 조그맣게 X, Y 사이즈 20cm로 줄여볼게요. 각각. 그 다음에 이제 에미터에 나올 만들어질 도형 스피어로 하셔도 되고 플라토닉으로 해도 되고요. 약간 좀 쌓일 수 있는 거로 하면 되죠. 일단은 뭐 스피어로 한다 치고 레디우스는 조그맣게 줄여야 되니까 한 10cm 정도로 줄여서 에미터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지금 더 줄일까? 네. 스피어 크기를 한 7cm로 줄일게요. 7, 6, 6cm로 줄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에미터를 지금
두 군데로 잡아야 되죠. 일단은 요거를 하나를 갖다가 위치를 탑뷰 F2 탑뷰에서 보시고요. 여기 숫자 1 위치에다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해서 1 위치에 이렇게 놓고 네, 여기가 지금 윗부분 가운데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F4 프런트에서 보시고요. 높이를 이렇게 해서 그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요. 위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F1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있겠죠? 자, 계속 F4에서 보시고 요거를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해서 오른쪽 숫자에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높이가 지금 고 삐져나가지 않게 숫자 바깥으로는 에미터 영역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에미터 영역이 숫자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밖으로 돌출돼 튀어나갈 수 있는 파티클이 있어서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미터 선택하시고 에미터 두 개에다 컨트롤 클릭 아래쪽에서 이제 그 파티클 탭 쇼 오브젝트로 쇼 오브젝트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에미터는 오른쪽 클릭해서요. 시뮬레이션에 떨어지는 물체니까 리지드 바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이제 콜라이더 바디 주시면 되고요. 익스트루드에다가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걸로 볼까요? 네, 여기 안쪽을 좀 봐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를 라인스 라인스로 하면은 그냥 면은 빼고 그냥 선만 보죠. 라인스로 놓고서 자 재생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쌓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일단은 요 쌓이는 속도와 에미터의 개수 이런 거를 좀 설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쌓여야 되니까 자, 일단 요 설정을 다시 보면은 그 에미터에 있는 다이나믹 태그 콜리전은 지금 이너리 지금 얘가 어플라이 태그 트 칠드런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엘레멘트 올 그 다음에 쉐이프가 혹시 좀 이게 파티클이 튀어나가거나 잘 안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토매틱 모 다이나믹스 뭐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똑같이 쌓여질 거고요. 자, 프레임을 일단은 300프레임까지 좀 늘려서 보고요. 파티클이 떨어지는 개수를 좀 올릴게요. 그래서 에미터를 선택하시고 두 개 같이 선택해서 보죠. 컨트롤 클릭해가지고 벌스 레이트 에디터를 30으로 올리고 벌스 레이트 렌더러도 30으로 올려볼게요.
다시 0프레임부터 F8 재생하시면 이렇게 쌓여가겠죠. 근데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늦게 쌓이니까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얘가 이름을 제가 바꿀게요. 요거는 좀 숫자 1이고 에미터 요거는 9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9의 에미터는 벌스레이트 에디터를 한 38 정도, 벌스레이트 렌더로도 38 이렇게 올려서 다시 F8 재생. 자, 40까지는 해야 되겠군요. 다시 벌스레이트 에디터와 렌더러 40으로 해서 짠.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쌓여가죠. 오케이. 42 짠. 네. 오케이. 네, 지금은 이제 재질은 좀 이따 줄 거고요. 오케이. 네. 그 상태로. 자, 혹시 뭐 파티클이 삐져나가거나 하는 분 계실까요? 자, 이러면 이제 일단 모션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저장할게요. 세이브. 저장하고서 재질 작업을 해보죠. 자, 2월 5일. 글자 안에 파티클. 자, 다시 요거를 지금은 고로드 쉐이딩으로 볼게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구나. 잠깐 고로드 쉐이딩 하기 전에 얘가 이제 에미터 발생을 이제 꽉 찰 때쯤에는 멈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제 부하가 계속 걸리니까 옆 프레임에서 멈출까요? 이 정도. 짠. 150. 150에서 끊을게요. 그래서 에미터를 두 개 다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겠구나. 저는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숫자가 달라서 150 프레임에서 요 값, 요 값을 150까지 유지해야 되니까 1 에미터부터 볼게요. 1 에미터. 거기 벌스레이트 에디터에 키를 주고요. 렌더러도 키를 줄게요. 두 개 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 한 프레임 뒤로 가서 0으로 줄일게요. 빵빵. 빵빵 해주고,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51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9에는 9 선택하고, 다시 150 프레임에서, 150 프레임에서 42죠, 얘는. 둘 다 키를 주고요. 벌스레이트 에디터랑 렌더러 키 주시고 151 프레임에서 0으로 해주고요. 세팅해주고 키를 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라 사실 회전이 그렇게 뭐 의미는 없죠. 동그라미. 이제 뭐 플라토닉이나 둥근 큐브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약간 이제 파티클들이 좀 떨어질 때 약간 회전 같은 거 주시려면 아래 로테이션이나 바리에이션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은 떨어질 때 막 좀 굴르고 부닥치고 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일단 0프레임부터 한번 재생하시고 150에서 151에서 멈추면 되죠. 네. 자, 좌측이 지금 좌측이 너무 밀집됐어요. 얘가 밀집돼 가지고 지금 그
만원 지하철처럼 계속 꿈틀꿈틀 되죠. 네. 이거를 조금 줄여볼까? 네. 1 숫자는 150프레임에서 약간 28로 줄일게요. 벌스 레이트 에디터랑 렌더를 28로 해서 T를 줄게요. 그 정도. What? 네. 자, 다시 0프레임부터 재생. 그리고 요게 좀 골고루 흩어지려면은 약간 각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에미터 두 개다 라는 다시 선택을 해서 거기 에미터 탭에 앵글 호라이즌 30도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약간 옆으로 좀 흩어지면서 떨어져요. 약간 조금 골고루 들어가요. 너무 튕겨나가는 애도 있네. 이거는 제가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이거 사이즈를 앵글 호라이즌 25도 좌우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컬까지 하면은 버티컬도 25도로 하면은 앞뒤로 좀 튕겨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앵글 버티컬은 15도 정도만 주고 그리고 에미터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에미터 XY 사이즈를 지금 15cm로 15cm로 크기를 더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경계선 안에 이제 더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튀어나가는 애들이 없군요. 이제 됐어요. 모션 끝. 자, 이제 재질. 머터럴 매니저 보시고요. 지금 다시 디스플레이는 고로드 쉐이딩으로 보죠. 재질 일단은 그 숫자 재질을 하나 만들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그냥 투명하게 할 거니까 트랜스퍼런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익스트루드에다 적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요. 약간 무슨 유리 안에 갇혀진 느낌.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유리 안에 뭐 갇혀진 뭐 이런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리프렉션 있죠? 리프렉션을 1로 해주면은 빛의 굴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히 투명한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금 빛의 반사가 나오죠? 이거는 리플럭턴스를 아예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리플럭턴스는 체크를 아예 빼주시면은 완전히 투명한 물체로 겉에는 그냥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고 트랜스퍼런시는 리프렉션 리프렉션은 굴절이죠. 1로 하시면은 왜곡이 전혀 안 되니까 벽이 없는 것처럼 표현돼요.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요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 하나 재질 하나 새로 생성해 주시고 요거는 컬러 뭐 여러분 이쁜 색 하나 골라주세요. 핑크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리플럭턴스에서 애드 거기 뭐 베크만이나 줄게요. 그 다음에 금속 느낌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플라스틱 느낌으로 할 거라서 레이어 1 비율을 한 15% 정도만 줄게요. 자, 요거를 일단 뭐 그냥 지금은 스피어에 주셔도 되고 에미터에 주셔도 되고 그냥 스피어에다 바로 줄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폰트가 조금
약간 재밌는 폰트면은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거고요. 표정적으로는 여기 이제 지금은 조명 탭에서 피지컬 스카이 줄게요. 피지컬 스카이. 피지컬 스카이 주시면 밝은 느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요런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보시면 요런 느낌. 쌓여가면서 마지막에 딱 숫자가 나오는 느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저번 주 금요일에 한 것처럼 금요일에 했었나? 목요일에 했었나? 이렇게 스플라인 이용해 가지고 클로너가 스플라인에 붙어서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도 뭐 표현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파티클이 모여서 형태를 만드는 에미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뭐 모양도 여러 가지 색깔도 뭐 섞어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에미터 안에다 두 가지 이상 도용하려면은 그냥 밑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골고루 나오죠. 자,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 보고 어, 모텍스트 등장하는 걸 다시 해볼게요. 글자가 이게 좀 탄력 있게 나오는 거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고요. 요거는 글자 모션 할 거는 그냥 텍스트 위에 볼륨 있는 텍스트 이거 이제 다시 이전 버전에서는 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텍스트를 해주시고 한글로 뭘 넣냐면 쇼음악 중심 제가 즐겨보는 프로고요. 나이에 안 맞게 폰트가 좀 이런 거 말고 폰트를 C4D가 한글 폰트 쓰는 게 참 그지 같아요. 어도비보다 더해요. 열기가 쉽지 않아. 폰트가 지금 제가 설치를 공공 폰트 설치를 좀 포맷하고 안 했군요. 별로 없네 할게. 선택의 여지가 없냐. 그냥 이런 이상한 거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께를 좀 줘서 두께를 한 6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볼드체가 되나? 이 자체가 그냥 이 정도. 여기서 한 칸 뛸까요? 안 떼도 될 것 같고. 오케이. 여기다 이제 글자 크기 지금 200인데 뭐 그대로 갈게요. 조금 줄일게요. 140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할 건 아니라서 140으로 하이트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너무 이렇게 가장자리가 또렷한 것보다는 칼날 같죠. 캡스에서 그 베벨
이제 예전엔 필레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베벨이죠. 여기 베벨을 약간 줘서 부드럽게 2.5 정도 줄게요. 2.5. 세그먼트는 5로 해서 둥글둥글하게 해볼게요. 요것도 그 있죠? 여기 좀 크게 해볼게요. 요거 보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볼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커브로 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솔리드로 이렇게 뭐 돌출을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텝은 이렇게 단계. 요걸로 해볼까? 스텝을 해서 1로 하면 요 느낌? 근데 여기서 사이즈를, 요거 괜찮다. 사이즈를 제가 2.5로 할게요. 그러고서 요 세그먼트를 1로 해서 이렇게 살짝 돌출된 느낌. 요런 거 있죠? 요런 느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베벨, 이거는, 익스텐디드 쉐이프는, 이거 두께를 조절할 수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익스텐디드 쉐이프 체크하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돌출 두께를 잡을 수 있는데, 한 3cm만 할게요. 이 정도. 너무 과할 필요는 없고. 3cm로 3.3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두께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뎁스로 가서 뎁스는 50cm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폰트 디자인 했고요. 캡스에서 조금 디자인을 커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텍스트 선택하시고, 얘가 좌측부터 나오게 할 거니까 글자가 플레인을 줘야죠. 플레인을 주시고, 파라미터 탭, 지금 포지션은 안 할 거고요. 그 스케일을 선택해 주시고, 유니폼 스케일 체크. 이게 사라지는 거는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하시면은 사라져요. 얘는 그 스케일이 원본이 0이에요. 원본이 0이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0%라는 거예요. 에펙으로 따지면. 그럼 뭘로 나오냐면 그 필드에 가시면은 리니어 필드를 눌러주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플러스 X축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그리고 좀 한자씩 나오게 하려면 랭스를 조금 좁혀도 돼요. 랭스를 50cm로 좁힐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자씩 탁탁탁탁탁 나오는 느낌. 그래서 일단은 모션을 해볼까요? 여기 자, 일단은 그 프레임은 200프레임으로 좀 늘려주고요. 0프레임에서 요 지금 리니어 필드 왼쪽으로 쫙 이동. 요게 지금 어디서 키를 주냐면은 여기 리니어 필드 있죠? 리니어 필드의 코디네이트 탭, 거기서 키를 줘야 돼요. 이렇게 좌로 쫙 빠져서 글자가 완전히 안 보이는 마이너스 한 400, 마이너스 405 정도 되고요. X 값 여기 키를 주시면 돼요. 리니어 필드 코디네이트 X. 그 다음에 시간을 지금 하나, 둘, 5개, 느낌표까지 5개니까 1, 2, 3, 4,
아, 일단 90프레임 갈게요. 90프레임에서 90프레임, 100프레임. 100프레임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질게요. 한 420 정도 이동하고 430 X축에 이제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0프레임부터 재생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상태죠. 네. 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조금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여기서 변형을 또 해야죠. 자, 그래서 얘를 어, 지금 다시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네. 랜덤을 줄게요. 랜덤 이펙트. 랜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탭에서 그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줄게요. 그래서 지금은 좌표는 빼주고 로테이션을 체크할게요. 네. 그러고서 거기 HPB 다 90도씩 넣어줄게요. 자, 이거 재생이 돼. 그 다음에 자, 랜덤에 이거 지금은 이렇게 등장해봐야 그냥 이렇게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정상으로 가야 되니까 자, 랜덤을 선택하시고 또 이제 필드 탭에서 리니어 필드를 눌러줘요. 제일 많이 쓰니까 리니어 필드는 그냥 기본으로 나와 있죠. 눌러주시면 되고 랭스를 그냥 똑같이 맞출까? 50cm로 할게요, 그냥. 네. 그러고서는 네, 요게 아마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요 랜덤을 그 리니어 필드 하위로 넣어줄게요. 아니 플레인의 리니어 필드 하위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코디네이트를 지금 랜덤의 코디네이트 x 값을 0으로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페어런트가 되니까 랜덤 좌표를 0으로 해주시면은 그 랜덤이 플레인하고 좌표가 똑같아져요. 네. 이렇게 하면 쉽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전에 한번 했지만 한 2주 지나서 많이 잊어버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이제 돌면서 나오는 상태. 음. 자간을 조금 늘릴까? 그냥 갈게요. 네, 만약에 글자 자간 수정하시려면은 텍스트 선택하시고 거기 오브젝트에서 호리존탈 스페이싱을 조금 주면 돼요. 그다음에 자간을 좀 잡을 수는 있죠. 네, 약간 저는 한 5cm로 조금 늘릴게요. 너무 딱 붙은 것 같아서 뭐 5나 6 정도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심심하죠? 뭔가 좀 동적인 음악 뭐 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텍스트 선택하시고 이펙터 탭에서 여기다 랜덤 아니 딜레이를 줄게요. 딜레이를 주시고 자 이제 이펙터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은 텍스트
폰트 선택하시고 거기 어디냐 라인 레터 글자 단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레터 탭에 플레인, 랜덤, 딜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간지 보시고요. 이게 아래쪽에 있는 게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자, 딜레이 선택하시고요. 지금 모드가 블렌더인데 스트렝스를 한 70 정도 줄게요. 그러고서 한번 일단 재생하시면은 부드럽게 나오죠. 근데 부드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탄력 있게 스프링으로 바꿔볼게요. 모드를. 그러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스트렝스를 80으로 올려볼게요. 스프링의 스트렝스를. 그러면 이렇게 계속 출렁대는 느낌으로 조금 더 85까지 올려볼게요. 스트렝스를.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한 3, 4초간은 흔들려 주니까 이런 느낌. 지금 뭐 에펙에서 방송 타이틀 하시는 분도 마지막에 방송 제목은 그렇게 시네마 4D, 3D로 해서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날라오는 앞에서부터 날라오는 모션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모션을 해도 되고. 이거 흔들리는 요 랜덤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은 그거는 랜덤의 파라미터 이펙터 탭이구나. 시드를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랜덤 시드 값을 좀 바꿔주시면은 흔들리는 게 또 달라져요. 이렇게 아까랑은 또 다르게 나오죠. 이런 것 참고로 이런 것도 있죠. 랜덤에 막 노이즈 읽어주면은 노이즈 터뷸런스 지금은 좌표가 아니라 얘는 좌표에 관련된 거라 조금 지금 이게 뭐지 리니어 필드가 빠져나가면서 좀 없어지긴 해요. 근데 요 가우시안하고는 또 달라요 느낌이. 노이즈로 하면 조금 더 좀 부드럽게 돼요. 회전이.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바꿔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리니어 필드가 빠져나가면은 그 플레인이나 랜덤 효과는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고요. 딜레이도 마찬가지. 딜레이는 영역이 필요 없죠, 사실. 영역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플레인이나 랜덤의 모션이 끝나면은 딜레이도 자동으로 감소를 해버리는 거니까. 딜레이는 이제 의존적으로 쓰이는 효과니까요. 좌표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재질을 하나 줘요. 지금 머티리얼 매니저 얘를 스튜디오 박스에 넣어서 해볼 거고요. 일단 재질을 하나 생성해서 지금은 그냥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재질을 뭐 앞뒤 좌우를 따로 주겠다 하면은 얘를 갖다 이제 그 메이커 이터블 해주셔야 돼요. 메이커 이터블 해주고 커넥트 오브젝트 하셔서 점선면을 이제 면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잠깐 얘네 주제색이 뭐지? 무슨 색인가? 약간 그 핑크죠, 핑크.
뭐지? 그 스포이드로 유사색을 딱 찍어서 오케이. 요 색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네. 요 컬러 진한 핑크. 오케이. 그 다음에 리플러턴스 애드 베크만 해주고 레이어한 비율을 한 15%만 줄게요. 약간 플라스틱 느낌으로 해서 텍스트에다 줄게요.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글자를 하나하나 할 수는 없죠. 이건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셔야지. 메이크 에디터블 하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따로따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모션이 지금은 다 죽어버리죠. 다시 되돌리기. 자, 뭐 그렇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어디서 볼까? 스튜디오 박스를 만들 건데요. 지금 글자가 다 나온 시간 100프레임 정도에서 보시고요. 그 큐브를 하나 생성할게요.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 얘를 엄청나게 크게 할 거라서 X축을 한 1500, Y축을 한 1000, Z축도 한 1500. 이렇게 거대하게 잡을 거고요. 그리고 그 모서리를 코너를 좀 둥글게 해서 음영 차이가 없게 할 거예요. 필레를 주시고요. 필레를 이렇게 잠깐 디스플레이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필레를 한 110 정도 줄게요. 110 정도 주고 सब디비전을 올려서 10 정도로 올려줄게요. 지금 탑뷰에서 봤을 때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있죠? 글자가.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보면은 텍스트가 좀 여기 있고 큐브가 훨씬 크죠 지금. 텍스트에 비해서 무대니까 크게 만들었고요. 오케이. 자, 크기 비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F1. 이제 요거를 그 앞쪽을 빼낼 거예요. 그래서 큐브 요거를 이제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제 크기가 다 확정됐으니까 메이크 에디터블 해줄게요. 단축키 C 눌러서
메이크 에이터블 해주시고, 면 모드에서 앞쪽은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빵꾸를 빵 내시면 돼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 안쪽만 볼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만 볼 거고,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조명을 줄 거예요. 조명을 그 라이트를 하나 추가할게요. 라이트를 추가해 주시고, 자, 라이트 위가 일단 하나 있고, 지금 라이트가 기본 지금 탑뷰에서 보면 여기 있죠? 이 상태고, 그 라이트 밝기를 좀 낮출게요. 그 제너럴 탭에서 인텐시티를 한 30 정도로 낮출게요. 그 다음에 무대 조명은 라이트가 여러 개죠. 그래야 골고루 비춰지니까 이거를 클로너로 복제를 할게요. 클로너를 생성해 주시고요. 라이트를 클로너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리드 어레이로 볼까 그냥. 좌우로 좀 개수를 더 늘릴 거라서요. 클로너 선택하시고요. 그 X축을 6개 정도? 5개면은 이 정도? 5개 정도 해야 되겠네요. 5개. Y축은 1, Z축은 2로 볼게요. 2, 3. 3으로 할게요. Z축 3. 그래서 요거 위치를 지금 탑뷰 F2 탑에서 보시고 약간 요 정도 위치로 요거 앞쪽으로 여기가 지금 앞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이니까 요 정도 위치로 조금 당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 밝기는 제너럴 탭에서 인텐시티 25로 조금 더 줄일게요. 일단 F1에서 보시면 이렇고요. 위로 좀 올려야 되긴 하고요. 일단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요. 또 클로너 선택하셔가지고 얘는 천장에다 거의 붙일 거예요. 이렇게. 거의 라이트에서 보시고 거의 천장에 이렇게 가깝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배치해 보시고 밝기라든가 색은 좀 이따 조절해 볼게요. 잠깐 쉬었다 갔죠. 자, 중간 저장을 하자.